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에 대한 책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강아지 아니고 제 개님인데요. 기어이 여기 올라와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안 내려가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강아지 책들은 좀 여러 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 2권을 갖고 왔습니다. 모든 개는 다르다와 개들이 있는 세계사 풍경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개와 관련한 역사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개들의 특징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키우는 개가 왜 이렇게 별나지?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요. 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는 책은 요거 모든 개는 다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있는 것들인데, 둘 다 보너스로 너무 좋은 게 예쁜 강아지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슬픈 역사도 많고요. 강아지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내용이 조금 겹쳐요. 겹치는데 저는 둘 다 갖고 싶어서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개에 대한 뭐 그림책이나 만화책 등이 있는데, 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줬던 책이 이 2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서양인들이 우리가 개고기 먹는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개 문화에 대해서. 그런데 서양 유럽인들 자체가 원래 이제 사냥을 주로 했기 때문에 동반자, 같이 사냥을 하는 강아지라는 개념이 컸고요. 노역견이라던가 투견 등을 통해서 굉장히 잔인한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투견의 역사 때문에 지금 왜 굉장히 좀 무서운 종이라고 하죠. 그런 종들을 서양인들이 탄생시켰고, 그것들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투견을 이제 빅토리아 여왕인가요? 그분이 이제 금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투견 관련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 돈을 어디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구쇼라고 합니다. 더 찌그러뜨리고 더 괴상하고 더 특이한 모양, 이런 것들, 웰시코기 꼬리나 아니면은 도베르만 핀치의 귀 세우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귀여워하도록 만들어진 개들에 대한 얘기도 여기 이제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는 정말 저희 남편이 매일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다고 하는데 필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글씨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렇게 저희 아들이 쓰다 버린 공책 이나 저희 아이들이 쓰다가 뭐 실증난 공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남아서 이제 적었던 책들 중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왔던 보르조이라는 게예요. 러시아 귀족 사냥견인데 안타깝게 혁명 때 귀족견이라는 이유로 모두 굉장히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황제들이 외국에 주로 선물을 했고요. 핑크 플로이드라는 유명한 그 그룹이죠. 여기 이제 보르조이의 소리를 넣은 시머스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고요. 타이타닉 선장이 굉장히 예뻐했고 다행히 타이타닉에 탑승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키웠던 뭐 아프간 하운드 내용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는 바셋 하운드라고 해서 좀 난쟁이 조금 작은 애들, 그러니까 토끼 소리를 잡는 개의 종류라고 해요. 걔네들을 키웠고 긴 길을 이렇게 펄럭거리며 하는 모습이 예쁘다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앤디 워홀은 이제 닥스훈트를 키웠다는 얘기, 그리고 일하는 개에 대한 내용들도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멜로무트라고 그러죠. 늑대개. 그 다음에 우리 그 인권 얘기할 때 나왔던 빌리 홀리데이 있죠. 걔가 이제 복서라고 개를 키웠는데 경무견 비슷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베르만 핀셔 같은 경우 그레이트 데인 있고요. 그 다음에 루이 14세는 그레이트 피레니라는 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역사 있죠. 진돗개. 일본의 시바견과 닮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충성심이 높다 그러죠. 영국의 도구쇼에서도 굉장히 큰 평판을 받았고 외국에서 굉장히 예쁜 개로, 멋있는 개로 소문이 난 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개는 바로 삽살개예요. 털이 많고 귀신 쫓는 개라고 불렸는데 일본은 이런 개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이 삽살개들 모두 때려잡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그 군대 옷으로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 쫓는 개면서 우리를 대표하는 개였기 때문에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삽살개들을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꼬리가 아주 짧은 경주의 동견이라는 개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알프스나 이런 곳에서 수도원에서 키웠던, 그래서 이름이 앞에 세인트가 나온다고 그래요. 세인트 버나드. 그 다음에 아문센이 남극점에 도달할 때 아문센이 개썰매를 타고 갔었죠. 그 사모예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안타까운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알래스카의 어린이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약을 구하러 갔던 시베리안 허스키종 있죠. 거기에 대장이 발토였는데 발토가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커스에 팔려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다고 해요. 다행히 나중에 한 사업가가 알게 되고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커스페니엘이라든가 해밍웨이가 키웠던 개들, 그 다음에 사냥자라고 아주 똑똑한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종류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귀여워하는 개들이 테리어 종인데요. 작고 주로 농가에서 쥐를 잡는 영특한 개였다고 하는데,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요, 이 개 고양이가 의심을 받아서 테리어 종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바우아우라던가 슈나우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릴 때 치와와를 키웠었거든요. 정말 작죠. 활발하고 사람에게 용기를 좀 주는 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퍼니스 친이라고 나오는데요. 인상도 아가들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름에서 딱 나오죠. 친, 차이나, 중국에서 왔는데 일본의 제퍼니스에 가서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중국의 승려가 신라에게 줬고, 그리고 또 뭐 일본 황제에게도 선물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일 화친 조약 시에 페리 제독에게 선물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마네가 그 자신의 제수시죠. 동생과 결혼한 베리트 모리조라는 분과 그리고 동생 등 그 그린 발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발콘이란 그림인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강아지? 이게 제퍼니스 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견종이죠. 비숑. 활발하고 귀엽고. 저희 언니도 이 개를 키우는데요. 짠! 고야의 공작 부인 그림을 보면 여기 쏙대머리 같은 애 하나 보이시죠? 얘가 바로 비숑이라고 합니다. 머리 모양이, 네, 비숑의 특징이 나오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선물을 받았다는 스피니치죠. 방울이라는 이름으로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포메라니안이 있고요. 포메라니안은 뉴턴이 키웠는데 뉴턴은 인간을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딱 하나 좋아했던 게 바로 포메라니안, 본인이 키웠던 이름이 다이아몬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푸들. 얘는 존 스타인백이 키웠다고 하는데 검은 푸들을 키웠다고 해요. 푸들은 원래 물에 들어가서 사냥한 오리나 이런 걸 물고 오는데요. 털이 많다 보니까 마르는데 시간이 걸려서 털을 이렇게 다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추우니까 심장마비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심장이 있는 곳 털만 놔두고 깎았다고 하는데 그게 푸들컷이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푸들컷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뭐 라사합소라고 해서 달라이라마에게 사자개라고 하죠. 티벳. 이 강아지도요, 부르조이처럼 굉장히 슬픈 운명을 당한 강아지입니다. 티벳이 점령당하면서, 그러니까 승려의 영혼이 깃든다 그러죠. 죽고 나면. 그래서 이 라사합소도 티베트에 정신이 담긴 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합니다. 중국이 대부분 죽였다고 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1등, 머리 제일 좋은 강아지 1등 보더 콜리죠. 콜리. 제가 어릴 때 명견 래쉬라는 영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영화. 거기에 나왔던 보더 콜리가 그 헐리우드 명예거리에 이렇게 앞발을 딱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재밌었던 것들은 제가 좀 웰시코기죠. 소떼를 몰아서 다리가 굉장히 짧은데 엘리자베스 2세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서 왕실견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자, 개의 학명은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라고 합니다. 카니스 루푸스는 늑대 학명이고 파밀리아는 가족이란 뜻이죠. 처음엔 인간 주변을 돌면서 인간이 먹다 남긴 걸 주워 먹었고요. 그러다가 인간과 같이 공생하게 됐다고 하죠. 일본의 아이누족인데 아이누 개죠. 개는 귀신을 식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전쟁견으로 개를 키웠다고 해요. 막 여기 이렇게 뾰족한 쇠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제일 앞에 막 달려가서 물어 뜯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고요. 중세에서는 애정보다는 주로 사냥개로 했고 개를 소유하는 건 귀족만 가능했다고 해요.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개들이 보여주는 충성심에 개 키우는 게 유행하기도 했고요. 근대에는 개가 양을 몰기도 하고 유모가 되기도 하고 쥐를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형견이 되면서 애완견화 되기도 했다고 하고 지금 현대에서는 반려견, 치료하는 강아지, 그리고 군대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제일 슬픈 내용은 이제 스누피죠. 비글. 아주 활발하지만 착한 강아지. 그래서 아무리 괴롭혀도 그 다음 날이면 또 좋다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그래서 실험견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실험견으로 쓰였던 비글 같은 경우는 소각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그런 내용들이 알려져서요. 다행히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티즈 가장 유명한 것보다 옛날에 한참 많이 키웠었죠. 몰티즈, 몰타섬이라고 하죠. 여긴데 이제 배에 많이 태웠다고 해요. 굉장히 활발하고 귀여워서. 그 다음에 미니어처 핀쇼 같은 경우는 청각 보조견이기도 했고요. 파피용 아시죠? 나비. 귀가 굉장히 커서 나비 날개 같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예뻐했던 개라고 합니다. 페키니즈는 원래 사자개, 소매개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은 원래 사자를 굉장히 신성시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페키니즈를 2차 아편 전쟁 때 영국인이 5마리를 데리고 가게 되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키웠다고 합니다. 옛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진주를 선물을 받는데 리처드 버튼한테 그게 이제 행방이 묘연했는데 나중에 키우던 페키니즈 입속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드리세죠. 프로이센. 이분은 내 개 옆에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레이하운드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고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나는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반려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개와 관련된 프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책 하나쯤은 읽어보시고 내가 키우는 개가 어떤 유형으로 키워졌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유명한지, 그리고 우리 개 존 스타인백이 키운 개다. 검은 푸들이지만요. 그쪽은 이런 식으로 나의 개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애정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봅니다. 그럼 안녕.